내가 도둑 취급까지 받아야 하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하세요? 이런 태도면 그냥 민폐 손님일 뿐이죠. 장바구니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계산 안 된 물건이 분명 있습니다. 한 노인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나 이 마트 안에선 상상도 못한 진짜 권력이 드러난다. 조롱은 비명으로, 경멸은 사죄로 모두의 운명이 뒤집히려 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김순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똑똑한 몸가짐을 유지하고 있던 순례의 손은 오랜 세월 집안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마트 가실 거죠? 방 안에서 숙제를 하던 손자 민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재는 키가 제법 커서 이제 순례의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은 제법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래야지. 냉장고가 거의 비었더구나. 순례는 빨래 집게를 하나씩 집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갈까? 네, 저도 가볼게요. 요즘 할머니 혼자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는 게 걱정돼요.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아직 자신이 그리 늙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무거운 쌀포대나 생수통을 들 때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준비하자꾸나. 순례는 방 안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소 입던 검소한 카디건을 챙겨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값비싼 옷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세면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연한 립스틱 정도만 발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장바구니 챙기셨어요? 민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 순례는 부엌 한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 그 장바구니는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새 것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챙기며 순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소 쓰던 낡은 가죽 지갑 말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다른 지갑을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었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 빨리 가요. 너무 늦으면 사람 많아져요. 민재가 재촉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순례는 민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민재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저는 별로요. 그냥 할머니가 필요한 거 사세요. 아, 그런데 할머니. 민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포인트 카드 꼭 챙기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포인트라도 모아야 해요. 순례는 살짝 웃었습니다. 민재가 가게 살림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기특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가 돈 걱정을 하게 만든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래, 포인트 카드도 챙겼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술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어떤 이는 자신처럼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학교 이야기를, 술래는 동네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트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무시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해요. 술래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 같은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검소한 차림 때문에 가난해 보인다고 업신여기는 시선들을 종종 받았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건데 요즘은 가난해 보여 무시당하기 쉽지. 술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술래는 낡은 장바구니를 단단히 잡고 민재와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마트 안에서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과 퇴근길 직장인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술래는 민재와 함께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 하나 사세요. 겨울 김장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연습해 봐야죠. 민재가 크고 싱싱한 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올해도 김장은 우리가 직접 담가야지. 술래는 무의 잎사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잎이 싱싱하고 무에 금이 가지 않은 것을 골라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트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쌀 한 포대, 달걀 한 판, 우유 몇 개, 그리고 며칠 동안 먹을 반찬거리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술래는 가격표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물건 고르는 솜씨가 남다르세요. 민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림을 해봤으니까 말이다. 눈에 다 보이지. 술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보기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여러 계산대 중에서 줄이 가장 짧은 곳을 골라 섰습니다. 앞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계산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윤지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연은 염색한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앞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술래와 민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술래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민재도 도와주며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은 바코드를 찍으며 기계적으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술래는 낡은 지갑에서 포인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총 32,000원입니다. 술래는 지갑을 열어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낸 후 나머지 2,000원을 채우기 위해 동전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술래는 한 손에 동전들을 올려놓고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져 동전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이 시계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원짜리는 어디 있나? 술래는 동전들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2,000원을 정확히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1,000원 더 내시고 거스름 돈 받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있을 텐데. 술래는 동전 지갑을 더 뒤져가며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써야지. 괜히 큰 돈 내서 잔돈 많이 받으면 복잡해진다. 이때 지연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손님, 시간이 좀 걸리시네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현금이 있어요. 술래는 여전히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1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또 헷갈렸네. 뒤에서 기다리던 정장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뒤에 있던 젊은 여성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다 카드 쓰는데 왜 이렇게 동전으로 계산하세요? 진짜 시간 아까워요. 할머니들은 다 저래요. 몇십 원, 몇백 원까지 다 맞춰서 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손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술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더욱 떨려서 동전을 제대로 세기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한숨소리, 불만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손님,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500원짜리 3개 하고 100원짜리 5개면.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00원이 맞나요? 지연이 대놓고 한숨을 쉬며 동전들을 확인했습니다. 100원짜리가 하나 부족해요. 50원짜리 하나 더 주세요. 아, 그래요? 술래는 다시 동전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언제 끝나요? 나이 들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현금 계산하는 할머니들 때문에 줄이 안 서져요. 지연은 이제 대놓고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젊은 분들이나 쓰는 거예요. 포인트 카드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빨리 좀 하시죠. 뒤에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술래는 동전을 세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술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건데 요즘은 이런 것도 무시받는 일이 되었나? 민재가 나섰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지연은 민재를 쳐다보며 더욱 비아냥댔습니다. 법적으로야 문제 없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손님들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계산대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모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다시 지갑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요? 손자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일까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중학생이지만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재가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연은 민재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이고, 학생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지금 현실을 못 보시나요?
뒤에 손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고 계시는 것 뿐인데 왜 그렇게 눈치 주세요?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학생, 그래도 상황 파악은 좀 하자.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퇴근 시간이라고. 젊은 여성 손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급한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술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야, 그만해라. 술래가 손자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그는 가슴에 지점장 박성호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감과 함께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지점장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님, 이 손님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지연의 말을 끊고 상황을 훑어보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흩어져 있는 동전들, 불만스러운 표정의 뒤 손님들, 그리고 화가 난 표정의 중학생과 위축된 노인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민재는 지점장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을 뿐인데 직원분이 계속. 박성호는 민재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학생, 진정하세요. 상황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술래는 지점장의 표정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나 동정보다는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피로감만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것처럼 익숙한 듯 했습니다. 지점장님, 술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할머니. 박성호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죄송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마트도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시거든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금으로 계산할 권리는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박성호는 민재를 쳐다보며 약간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는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배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박성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술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중년에는 남편과 함께 살림하느라,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조용히 손자와 지내느라 이런 갈등 상황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술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 지연은 지점장의 지원을 받자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지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손님들 생각도 해야죠. 박성호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저희도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는 술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카드로 결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술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마트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돈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박성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뒤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냥 카드로 하시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요즘 누가 동전으로 계산해요? 시간이 아까워 죽겠네. 박성호는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그 순간 계산대 앞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술래와 민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두 사람 주위만은 어둠이 드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시받을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냉담한 시선과 말들이 할머니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술래는 동전들을 지갑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술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지점장은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듯 다음 손님을 받으려 했습니다. 자, 다음 분. 그때 마트 한쪽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보안팀 김철수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계산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철수가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겁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래와 민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마트에서 일한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본 그였지만 요즘 들어 노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하는 겁니다. 김철수는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장바구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요즘 실수로 계산 안 된 물건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요. 민재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실수요?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김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분명한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장바구니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영수증과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도둑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남의 것은 바늘 하나라도 탐내지 말아라라고 배웠고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치 도둑인 것처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장바구니 안의 물건들을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계산 안 된 물건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산이 늦어져서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술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뒤에 있던 중년 여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니. 정장 차림의 남성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여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끌었나 보네요.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술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곧바로 도둑 취급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한 건가? 술래는 속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나? 민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김철수는 계속 장바구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뭘 찾으시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장바구니 깊숙이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 사탕 하나가 영수증에 없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철수의 손에 있는 작은 사탕에 집중되었습니다. 500원짜리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술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깜빡했다고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동전으로 계산하려고 했나 보네요. 박성호 지점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500원짜리 사탕 때문에 그런 짓을. 나이 들면 저런 일도 하나 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손자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요. 술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 그리고 의심에 찬 시선들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던 술래는 장날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갈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명예가 소중하다. 돈은 잃어도 되지만 명예는 잃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명예가 500원짜리 사탕 하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깜빡한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힌 상황에서 민재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사탕을 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건은 정산하셔야겠네요.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500원을 내야 한다는 것보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술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마트 안의 형광등은 여전히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술래와 민재를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명백한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2년의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술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전 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김철수 보안요원은 동전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시죠? 요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처음이 아니라니요? 민재가 발끈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김철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런 일이 많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의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동전으로 그렇게 오래 계산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박성호 지점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쇼핑해 주세요. 술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500원짜리 사탕 때문에 저런 일을. 정말 한심하네요. 손자 앞에서 어떻게 저러죠?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봐요. 요즘 노인분들 정말 문제예요.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트 쇼핑이 불편해져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정장 차림의 남성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나요? 진짜 민망하네요. 술래는 이 모든 소리들이 귓가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말들이 모두 자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릴 때 살았던 시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했습니다. 장날에 시장에 가면 상인들도 친절했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차가워진 것일까요? 민재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술래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평생 손자에게는 당당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계산해서 오시거나 카드 준비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손님들한테 너무 피해거든요. 박성호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김철수는 사탕을 봉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거든요. 순례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500원짜리 사탕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저러니까 요즘 노인들이 무시당하죠. 나이가 들어도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손자가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학생인 자신이 이 모든 어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정말 그냥 나가요. 민재가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순례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며 한 푼, 두 푼 아껴서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상들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요?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무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한 건가? 순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 검소한 생활이 죄가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 민재를 바라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민재에게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달라야 한다. 순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모욕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을 수는 없어. 순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위축되고 당황스러웠던 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진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금에야 그 뜻을 깨달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순례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게 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음 손님을 받으려고 했고 박성호 지점장은 상황이 정리된 줄 알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할머니.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정장 차림의 남성도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김철수 보안요원은 사탕을 봉지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된 것 같으니 가세요. 다음에는 더 조심하시고요. 술래는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살았던 한옥집이 떠올랐습니다. 추석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제사를 지내던 대청마루,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던 국화꽃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품위와 자존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힘. 오늘은 보여줘야겠다. 술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평소 쓰던 낡은 칸이 아니라 깊숙이 숨겨둔 다른 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꺼내본 적 없던 그곳을 민재는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며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재야, 할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산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술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할머니 방식이었을 뿐이야. 사람들은 아직도 술래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다음 손님의 물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음 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 숨겨진 칸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술래의 손에는 검은색 카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 카드를 본 순간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로 결제하세요, 할머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그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카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건. 젊은 여성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저건 상위 1%만 발급받을 수 있는. 김철수 보안요원이 가까이 다가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블랙카드 아닌가요? 그 순간 계산대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술래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성호 지점장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저게 정말. 술래는 카드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지연은 손이 떨려서 카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블랙카드인가요? 그렇습니다. 술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아까 동전으로 계산하시던 분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민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민재야, 할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산 건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였어. 술래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할머니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단다. 지연은 당황한 채로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드 단말기로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특별 단말기를 가져와 카드를 넣었습니다. 술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 카드를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검소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단말기에서 승인 문구가 떴습니다. 프리미엄 고객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특별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순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김철수 보안요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지연은 손을 떨며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례는 차분하게 영수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시간 낭비 민폐라고 말하던 그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카드가 아니야. 순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마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례를 향한 시선들이 무시와 경멸에서 놀라움과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단말기에서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반적인 카드 승인 소리와는 다른 더 길고 우아한 소리였습니다. 화면에는 프리미엄 VIP 고객 승인 완료, 특별 서비스 대상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그 문구를 보며 입을 벌린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카드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뜯지도 못했습니다. 박성호 지점장은 단말기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정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순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아까 동전으로 계산하시던 분 맞죠?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가짜 아닌가요? 김철수 보안요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트 한쪽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를 정기적으로 둘러보는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매장 상황을 점검하러 나온 그가 계산대 쪽에 소란을 듣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트 사장 이정민이 박성호에게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 고객분이 블랙카드로... 이정민은 단말기 화면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 설마. 이정민은 순례를 알아보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례 사장님 아니신가요? 순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민은 깊숙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건물주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까? 그 순간 마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건물주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방금까지 순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비아냥댔던 그 할머니가 자신이 일하는 마트 건물의 주인이라니. 박성호 지점장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건물주님이라니. 정말. 김철수 보안요원은
아까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도둑 취급을 했던 것,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 것,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시간 낭비, 민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라니. 그럼 이 마트 전체가. 젊은 여성도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물 주세요? 술래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게 이거구나.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란다. 이정민 사장은 계속해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범했네요. 술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무시나 경멸이 아니라 충격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다.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차갑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업신여긴 데가 오늘 너희가 치를 차례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술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72년의 인생에서 쌓인 위험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까지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박성호 지점장은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으며 덜덜 떨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수 보안요원도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당당하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래의 시선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계산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젊은 여성도 급히 다른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사장은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술래는 영수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죠. 민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검소하기만 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할머니,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돈의 힘이 아니야. 술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다.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가 주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장바구니를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한 죄, 오늘 모두가 받습니다. 그 순간 마트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술래와 민재가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는 떨며 사죄하는 직원들과 지점장, 그리고 당황한 손님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술래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순간이었습니다. 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며
순례와 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떠듬거리는 직원들의 사과 소리와 당황한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순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손까지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박성호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수 보안요원도 깊숙이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이정민 사장은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이미 마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갑게 주변을 둘러보며 했던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한 죄, 오늘 모두가 봤다. 그 치욕은 너희 이름과 함께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마트 밖으로 나온 순례와 민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마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건물 주세요? 순례는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일이란다. 왜요? 왜 숨기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그 노을과 똑같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기억하니? 순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와지붕의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던 한옥집 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성묘를 갔을 때 보여주셨던 오래된 사진 속 한옥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단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순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남들에게 과시하지도 않았지.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어. 순례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지. 하나하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민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던 할머니의 모습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고 또 하나를 샀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할머니가 된 거야.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검소하게 사는 것,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데 오늘은 왜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멈춰서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어. 그럼 뭐 때문이었어요? 너 때문이었어. 순례의 눈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손자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참을 수 없었단다. 민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돈의 힘이 아니야. 술래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짜 힘은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두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산 삶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삶이 오늘 날 지켜줬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명절 때마다 피우던 국화꽃이 소담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술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할머니가 당신 말씀을 제대로 실천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민재는 소파에 앉아 아직도 오늘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술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낭비할 이유는 없잖니. 할머니는 지금도 검소하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술래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마트에서 당했던 그 모욕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놀라움과 당황.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가 안쓰러웠습니다. 민재야, 밥 먹자. 술래가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민재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뭘 배웠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는 것. 민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술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도 오늘 많이 배웠어. 할머니도요? 응. 때로는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저녁을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내일도 그 마트에 가실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갈 거야. 왜 안 가겠니?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 사람들 몫이지. 할머니는 평소처럼 살 거야. 술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잠자리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옆방에서 잠들어가는 손자의 숨소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술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순례와 민재에게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